전주농협 조합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정으로 얼룩진 지난 조합장 선거로 낙마 위기에 몰린 조합장이 여러 명입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알 수 있는 이력제가 소고기에 이어 돼지고기에도 본격 도입됩니다. 군산 지역 상인들이 페이퍼코리아 이전 과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뜸부기를 익산의 한 논에서 전주 MBC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내 조합장 가운데 처음으로 직을 잃는 낙마자가 나왔습니다. 다른 조합장들도 선거 부정 혐의로 법정에 불려다니고 있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불법 탈법 선거였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농협 박석유 조합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받아 조합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박 조합장은 지난해 5월 직원 전체 회의에서 당시 전주시장에 출마한 임정엽 후보를 소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 조합장은 동시 조합장 선거 당선자 가운데 도내 첫 낙마자로 기록됐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 전부 다 깔아앉아 있는 상태죠. 선거법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낙마 위기에 몰린 조합장은 또 있습니다. 도내 모 축협조합장은 조합원에게 불법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이달 초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 밖에도 지난달 모 원예농협조합장이 불법 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비롯해 모 축협조합장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어 도내 조합장들의 무더기 낙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선출한 조합장들이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르자 조합원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리나 이런 것에 연루돼가지고 조합장을 그만둔다거나 조합원들은 실망도 크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잊어버리고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선관위 주관으로 치러진 전국 동시선거가 금권 불법 선거의 후유증을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북 지방에는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주기상대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장마 전선이 오늘 오후부터 도내에 영향을 끼쳐 내일 오전까지 20에서 40mm의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평년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돼 한 달가량 이어지겠으며 이 기간에 35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탄소 산업에 특혜를 주는 조례가 제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탄소기업과 ICT 기업, 유턴 기업의 경우 1억 원 이상 투자하고 5명 이상 고용하면 투자금의 10%를 보조금으로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제조업체의 경우 10억 원 이상 투자, 20명 이상 고용 시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전략산업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특혜가 주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빠 생각이라는 동요에도 등장해 우리에게 친숙했던 뜸부기. 최근에는 쉽게 볼 수 없는 새가 됐는데요.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동물인 뜸부기가 익산의 한 논에서 저희 MBC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볕잎마다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아침, 한적한 농촌에 뜸부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참 후 이마에 붉은 판을 세운 수컷 뜸부기가 모 사이로 고개를 내밉니다. 먹이를 찾으랴 깃털 손질하랴 노란 부리를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벼가 저렇게 우거진 속에서 뜸부기가 우르니까 잘 안 보여요. 소리만 듣고 뜸부기다. 오랜만에 그 뜸부기를 이렇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주위를 경계하던 뜸부기가 조심스레 두 귀로 나오자 긴 다리와 갈색 날개, 회색빛 풍채가 드러납니다. 옆논 모의 키가 작아 숨기에 마땅치 않은지 이내 되돌아갑니다. 뜸부기는 산란기에 우리나라를 찾는 여름 철새입니다. 뜸부기는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농약 사용 등으로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지금은 보기 힘든 희귀한 새가 됐습니다. 지난 2005년에 천연 기념물로
3년 전에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됐습니다. 충남 서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소수 개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새가 온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논 생태계가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시금 복원을 시킨다면 더 많은 뜸부기도 올 거고 또 다른 생물들도 더 많아질 거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기억하고 있는 뜸부기 소리. 우리 농촌에 청명한 그 울음이 다시 울려 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쇠고기 이력제는 대부분 잘 알고 계셔도 돼지고기 이력제는 생소한 분이 많으실 텐데요. 이달 말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을 앞두고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실태를 미리 점검해봤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의 정육 매장입니다. 이력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쇠고기와 달리 일부 돼지고기에는 이력 번호가 쓰여 있지 않습니다. 했었어요. 원래 수혜만 하더라도 했는데 어제가 저희가 돼지 잡는 날 행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섞일까 봐서. 돼지고기 이력제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지키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쇠고기 이력제를 통해 고기를 고르는 소비자들도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여기 이력 번호 있잖아요. 아, 모르셨어요, 전혀? 예.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이력제도 사육부터 도축, 유통, 가공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으며 위생 문제에도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한 마리씩 관리하는 쇠고기와 달리 돼지고기는 농장 단위로 식별번호가 부여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국은 이달 28일부터는 이력제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27일까지는 그 과태료 부과 없이 지도로 했지만 28일부터는 이력 표지를 안 지킬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할 것입니다. 다만 소량으로 고기를 공급받는 소규모 정육점들은 여전히 이력제 시행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방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여부는 미지수지만 어떻게든 누리 예산은 편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면담한 뒤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침을 밝힌 김승환 교육감. 전북교육청은 지방채를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분명히 편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수요자들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이라는 현실과 약속을 어긴 정부에 대한 투쟁. 두 가지 입장 사이에서 갈등을 거듭하던 김 교육감은 문 대표의 방문과 면담이라는 형식을 통해 선 예산 지원 후 투쟁 방식으로 선회했습니다. 양측은 며칠 전부터 전북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제1야당의 대표가 방문해 김 교육감에게 출구를 열어준 셈입니다. 전당 차원의 현안으로 삼아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에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표와 면담한 김승환 교육감이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과도 만남을 가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은 김 위원장이 그제 광주에서 당 혁신안을 발표한 뒤 비공식 일정으로 교육감을 찾아오면서 이루어졌으며 저녁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전해져 만남의 배경과 둘 사이에 오간 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양측이 진보 교육감으로서 예전부터 쌓은 친분으로 만났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롯데아울렛 입점에 반대하는 군산 지역 상인들이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과 관련해 특혜가 이루어졌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특혜 소지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아울렛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과 관련해 불편한 진실을 고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악취 민원 해소와 동군산 발전이라는 공익사업의 취지가 변질됐고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추진 절차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페이퍼코리아의 이전 비용이 과다하게 산출됐고 토지의 시세 차익과 사업 수익만으로 이전 비용을 마련하도록 특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업용지 가운데 2만여 제곱미터를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롯데쇼핑과 특혜성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페이퍼 코리아의 이전 사업이 불의와 편법, 특혜 등 이해하기 어려운 군산시의 행정일을 고발하고 규탄하고자 합니다. 비상대책위는 주민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청구를 통해서 그 부분은 자료를 확보를 할 거고요. 검찰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소를 해볼 그런 의향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쳤고 공장 이전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따랐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비용도 추진 과정에서 분기마다 점검하는 등 앞으로도 특혜의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법률적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을 해서 군산 지역 상인들의 대형 아울렛 입점 반대 움직임이 공장 이전과 관련한 특혜 논란으로 번져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OCI 군산 공장의 유독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환경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발생한 OCI 군산 공장의 사염화규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새만금 환경청에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해 주변 환경과 주민들에 대한 영향조사를 하고 있으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군산 생태환경시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군산에 등록된 화학업체가 85곳에 달한다며 안전대책과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도내 관리 대상이 50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잠복기간 경과로 어제 도내에서 19명이 관리 대상에서 해제돼 전체 관리 대상이 58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다음 주 초면 나머지 관리 대상도 모두 격리해서 해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메르스로 전북대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김제의 50대 남자는 상태가 호전돼 조만간 퇴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가 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어제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적 측량에 머물던 과거와 달리 입체적인 국토공간 정보 제공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와 사업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 3,700명으로 전국에 179개 지사를 두고 있는 국토정보공사는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해외 진출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슬로시티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이탈리아 아비아떼 그라소에서 열린 국제 슬로시티 시장총회에서 오는 2020년 전후에 개최될 총회 개최지로 전주가 거론됐다며 오는 11월에 국제 슬로시티 심사에서 한옥마을이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슬로시티는 전 세계적으로 30개국, 208개 도시가 회원 도시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농악의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0월 한국농악이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4억여 원의 예산으로 농악 전수 교육 조교 활동비 지원과 시군농악 기록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월 초에 김제 지평선 축제와 연계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주년 행사를 열어 전라북도를 한국농악의 1번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익산 제3공단과 제4공단에 3개의 중견기업을 유치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 지역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익산시는 주식회사 DIT-ENG와 IO솔루션 그리고 803 글로브 안전 등 3개의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생산 기업인 DIT-ENG는 익산 제3산단 9,900제곱미터에 50억 원을 투자하며 광학 렌즈 생산업체인 IO솔루션은 제4산단 9,900제곱미터에 50억 원, 그리고 산업용 장갑 생산업체인 803 글로브 안전은
제3산업단지 2만여 제곱미터에 50억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익산에 둥지를 튼 강소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완주군이 용진면 봉서천과 구이면 개월천 등 2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 사업을 벌입니다. 완주군은 용진면 간중리에서 상운리까지 5.2km의 봉서천에 150억 원을 투입해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며 구이면 난덕리에서 계곡리까지 7.8km의 개월천에 194억 원을 들여 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 사업을 벌입니다.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무주군 태권도 지원 육성 추진위원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물론 태권도 문화 엑스포와 유소년 태권도 대회 등 국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해 합심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고창군이 2015 대한민국 경영대상에서 친환경 경영대상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고창군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등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해온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 기획한 6.25 특별전을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선보입니다. 전북 도립국악원 창극단이 꾸미는 모교 국악예술 무대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현대의 결혼 세태를 풍자한 연극이 오는 28일까지 소극장 판무대에 오릅니다. 이숙희 작가의 개인전이 갤러리 누벨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영조 정순왕후의 가례 행렬을 재현한 박인형 전시회가 내일부터 한옥마을 내 꽃수기 공예공방촌에서 열립니다. 제65주년 6.25 전쟁 기념행사가 오늘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 등 각 시군에서 개최됩니다. 제424회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가 오늘 시청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의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내일 월명공원 편백나무 숲에서 아토피 치유숲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한국 프로골프 코리안 투어 군산 CC 오픈이 오늘부터 나흘간 군산 컨트리클럽에서 치러집니다. 장수군이 하계의 대학생 사회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내일까지 신청받습니다.